인정욕구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도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비탄에 빠질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만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한 걸음씩만 물러서면 어떻겠습니까? 칭찬을 받아도 반으로 접고 비난을 받아도 역시 반으로 접는다면 마음의 동요가 덜하겠죠. 다산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본인의 인정 욕구 또한 대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에 이어 그의 연보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역사학계의 길이나 김준혁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은 맞는데 길이나는 아닌데. 예, 안녕하십니까. 자꾸 띄우지 마세요. 아니, 한 번씩은 해야지.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 안 하면 심심해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둘이 무슨 깔때기 방송하는 것처럼. 원래 이거 우리 깔때기 방송인데요. 뭐 괜찮아요. 자, 오늘 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어제는 그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속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은 그 다산 선생의 한평생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분명하죠. 예, 연보니까. 예. 딱딱한데 예.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굉장히 그 번역이 좀 부드럽고 또 그 후손이었던 정규영 선생이 객관적으로 잘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그 다산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들로서의 다산이 아니라 사실 이 책이 판형이 좀 약간 작거든요. 네, 작죠. 페이지가 한번 볼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는 안 봤는데 한번 보면 대략 한 290페이지쯤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에 걸쳐서 꼬박 읽었다고 했는데 뭐 일반인 분들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훨씬 더 걸리죠. 조금 더 걸려요. 아니 이거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읽어야 되니까 술렁술렁 읽으려면 이제 빨리빨리 가는데 꼼꼼히 읽으려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책 안에 다산의 어떤 진면목들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다산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다산이 왜 이런 걸 썼는지.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산이 왜 그런 상례에 집착을 했는지, 다산이 왜 그런 그 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도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다방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책을 제가 하나 딱 쓸 거를 잡아냈어요. 아이템을 잡으셨어요. 아이템 잡고 논문도 이 안에서 한 3편 정도 잡아냈고 그러니까 가령 다산의 군사훈련 민보이라고 하는 군사훈련과 관련된 내용의 이제 화성의 어떤 그 군사훈련 정조가 1795년에 해경공시 회갑 진찬현 때 했던 군사훈련 내용과 이 다산이 이제 했던 민보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연결하면 이제 다산이 그 책을 갖다 쓰게 된 내용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도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예. 저는 뭐 어젯밤에 제가 막 잠을 못 잤어요. 이 책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존에 거의 해놨던 내용이 예. 그냥 과감하게 지금 몇 가지 내용을 그냥 확 그냥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이 안에서 이제 추가해서 예, 예. 딱 그 책 제목도 정조와 다산 깔끔하게 예. 제가 그때 부제도 붙이고 했었는데 예. 딱 깔끔하게 해갖고 한 뭐 2주 안에 그냥 딱 끝내면 되겠다. 그래서 어제 막 연락에 또 예, 예. 작업을 좀 했었죠.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예.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정조가 다산을 총애했다는 내용 이게 좀 들어 있어요. 아주 뭐 많이 들어 있겠죠, 예, 그죠? 그거야 뭐. 예. 예. 그래서 다산을 데리고 나머지 관리들하고는 좀 관계없이 뭐 자찬묘지명에도 일부 나오긴 예.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찬묘지명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던 예. 그 다산 선생을 데리고서 후원을 쭉 산책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찬묘지명에 보게 되면 그냥 뭐 부용정에서 놀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우리는 흔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임금하고 신하들이 창덕궁 후원에 가서 낚시도 하고 예. 뭐 배도 띄우고 그러겠죠, 뭐 이렇게 당연히. 놀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 그 다산의 한평생을 보게 되면은 예. 실제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은 거의 드문 일들인데 예. 정조가 특별한 국왕이어서 예. 특별한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 창덕궁 후원에 우리가 이제 그 소요정이 있고 태극정이 있고 했던 이 후원을 갖다가 쭉 산책을 하면서 예. 신하들과 더불어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신하들 대취도 시키고 이런 거죠. 특별 대우였네요. 특별 대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 시 제대로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확인해 가지고 말이야. 네. 벌도 주고 상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상은 아무래도 왕실에서 쓰는 고급 종이 주면 상 아닙니까? 그죠? 그게 탁 상 주고 말이죠. 벌 주는 거 얼마나 이 정조가 장난꾸러기였는지 자기보다 시를 갖다 빨리 못 진 그런 신하들 이게 이제 일종의 벌인데 다 잘 진 건데 속도면에서 그런 사람들 창덕궁 그 부용정 안에 가면 작은 섬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섬에다 가둬버리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서 막 술 마시고 놀고. 그럼 갇혀 있으면 얼마나 막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놀다가 가 데리고 와라 이러고 배 띄워서 보내고 데리고 와갖고 너 벌주로 술 마셔 막 이러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 임금한테 벌주를 먹는 게 벌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애정어린 술이겠습니까? 그거 먹어보고 그죠? 싶은 술일 텐데. 환장하지 먹어보고 싶어서 그런 이제 장난의 예.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이 책 안에 묘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국왕과 산책을 하고 만약에 그런 문화 기획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이제 그런 뭐 영조의 뭐 그 수인씨라든가 뭐 세종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창덕궁이나 경복궁에서 당시 왕실 생활을 재현하는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거꾸로 정조하고 당시 규장각 학자들 또 네. 성균관 유생들이었던 다산 이런 사람들이 창덕궁 후원을 한 바퀴 쭉 돌고 낚시하고 시 쓰고 술 마시고 했던 요 모습을 그대로 콘텐츠로 재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쪽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이거 써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기서 아주 매우 재미난 내용이 뭐였냐면은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 책에서 다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정조가 다산을 딱 봤을 때 다산이 좀 뚱뚱하고 처음에 운동도 잘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다산이 그 뒤에 활 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산이 그 썼던 자찬묘지명 말고 다른 이제 그 문집 내용 안에는 본인이 이렇게 그 활을 잘 못 쏴가지고 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 도감의 이제 별대예요. 훈련 별대인데 이게 요즘 동대문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막 활쏘기를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 그 뒤에 이제 활쏘기를 많이 하게 됐다. 요게 이제 다른 내용과 더불어서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연보 안에 들어있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찬묘지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날 정조가 다산한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네. 씻쓰고 기분 좋게 놀고 막 술 먹이고 네. 나서 너 집에 가지 말고 잠깐 대기해라. 거기서 누군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조의 내시였죠. 그죠? 신하 한 명이 네. 그 방으로 다산을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고 그 사람이 소매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내주는 겁니다. 전하가 경을 이제 그러니까 당신을 눈여겨 보았는데 무인의 자질이 있다. 여기서 무인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검술이 뛰어나거나 활술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반들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김종서 네. 문반이잖아요. 문과 네. 급제자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작은 단구에 여진족 토벌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숙주 세조년간에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여진족 싸우러 나가는데 신숙주가 막 쭉 나가서 총 지휘하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정조는 다산한테 그런 모습을 그런 걸 봤던 봤나 거예요. 보죠. 네. 그래서 병학통을 주었고 다산이 그 병학통을 읽으면서 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통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병학통 이것은 중국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조선에서 나오는 무예서들을 그 안에 통자가 들어가거든요. 무예 도보 통지, 병학통 이게 정조 때 전체 무예를 아우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인데 근데 정조가 다산한테 무반을 시키려고 딱 했더니 다산이 튕겨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반하기 싫어서 자기 그만두고 나가겠다. 그래갖고 정조가 어쨌든 아끼는 신하니까 무반하지 말고 너 문반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실제 정조의 목적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뭐였느냐. 바로 올바른 무반들을 양성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총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과 총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정치학적 용어로다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군대 합법적 폭력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죠. 하잖아요. 군대를 장악을 해야 돼. 군대를 장악하려면 군에 있는 사람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군에 있는 신진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군대와 대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YS가 하나회 숙청할 때 하나회 출신들을 또 설득을 해갖고 그들을 숙청하고 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렇죠. 이병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다산한테 당시 정조가 원했던 것은 뭐냐. 네가 묵과 시험의 시험관으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내라. 신진 무반들을 뽑아내라. 왜 그랬느냐. 이 안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다산이 이제 시험 감독관으로 딱 가서 봤더니 정말 지방에서 올라온 이 무사들이 무예가 탁월한 거야. 서울에서 이 양반 이제 문과 시험 안 되는 이 인간들 양반의 자제들이 이제 무예 좀 해가지고 과외 공부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갖고 무반 시험 보러 왔는데 이 인간들 무예 실력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정통 무예한 이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시험 감독관들이 또 부패를 편법을 쓰는 거야. 어떤 편법을 쓰느냐. 이 지방에서 올라온 이 무반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시 이 묵과 시험은 단순하게 무예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역마다 강무당이라는 게 있어. 무예를 강의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게. 그래서 손자병법, 오자병법 뭐 이런 무경칠서를 갖다가 익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육도삼략이나 팔괘진법이나 해갖고 이런 그 병법을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관들이 다 서울에 있는 이 문신들, 무신들 이런 권렬들하고 짜고서 지방에서 올라온 무반들한테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다 탈락이지. 그리고 남은 애들, 걔네들한테 아주 쉬운 거 질문해갖고 통과됐다. 이래갖고 다 합격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산이 그 자리에서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산이 이제 막 나는 뭐 이런 상태면 난 집에 돌아가겠다.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 시험 감독관으로 왔던 다산이 더군다나 시종신인데 시종신이라는 건 국왕의 측근 신하인데 이 시종신이 말이야 그냥 시험 감독 안 하고 아유 뭐 내가 뭐 굳이 뭐 여기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겠죠. 다산한테 공정하게 그러면 다시 당신이 질문을 하고 당신이 답변 듣고 합격을 시켜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다산이 아주 객관적으로 시험 감독을 해갖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에 있는 뛰어난 무사들이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뜻하는 거냐. 정규영 선생은 다산 선생이 실제로 당시에 그 나이에 정조 때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무반 감독관으로 묵과 감독관을 갔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묵과의 아주 가장 안 좋은 단면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아울러서 왕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산이 한번 감독한 이후에 묵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올바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정조가 다산을 갖다가 곳곳에서 쓰려고 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이런 부정한 시대를 부정한 어떤 상황들을 바로잡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다산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정조가 아무리 국가개혁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각 부문에서 이 관리들이 말이죠. 힘들죠. 이건 명확한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관료들이 말이죠. 맨날 대통령 씹어대고 말이야. 대통령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 말이지. 웃기는 거지. 그럼 지들이 뭐 나와서 대통령 하든가 말든가 하지 말이야. 어쨌든 당시에 다산과 같은 그런 신료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산을 갖다가 암행어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행어사로 보냈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아주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찬묘지명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산 시문집에도 나와 있지 않았던 다산의 행적들, 그 다산이 직접 가서 파직을 시키고 그 사람에 대한 죄가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들 속에서 정조와 직접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린 전 흔히 다 알고 있었죠. 그 이제 다산이 파직시켰던 인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두 인물이었는데 하나가 김양직이라는 인물이고 또 하나가 당시 의관이었는데 야, 큰일 났네. 왜 갑자기 그 의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그 의관이 이제 해경홍 씨하고 정조를 주로 치료했던 인물인데, 강명길. 아주 대단히 뛰어났던 제중신편의 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런데 싸가지가 없어. 문제는 그거지. 이게. 결정적으로. 요즘도 그런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기술은 매우 탁월하지만 돈 욕심에 권력 욕심에 탐욕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이제 여자 제자들 뭐 성추행하는 인간들도 있고 말이죠. 김양직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의 묘소,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시 태안면에 있는 육릉 그 사도세자의 묘소를 잡아준 인물이 김양직이에요. 그러니까 정조한테 굉장히 큰 은인이죠. 그래서 직관한테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벼슬을 안 주거든요. 고을 수령. 그리고 의관한테도 고을 수령 잘 안 주는데 정조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건 정조한테는 원칙을 어긴 겁니다. 실제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놈들이 가서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한단 말이지. 다산을 일부러 글로 보낸 거야. 일부러. 정조가 몰랐겠어요? 그거? 정조가 그놈들이 지금 가서 싸가지 없는 짓 하는 거 몰랐겠냐고. 그때 어사를 갖다가 10명 가까이 보내는데 굳이 다산을 그 두 인간들이 있는 대로 왜 보냈겠냐고요. 다른 애들은 가갖고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임금이 총애해 준 사람인데 우리가 괜히 그럴까 봐 쪼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대로 못 한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가갖고 완전 착살 내버린 거야.
그건 거꾸로 다산을 통해서 정조가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신하들로서 어사로서 국가를 갖다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 측근들이라고 하지만 작살내야 된다. 다산을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직의 다산을 글로 보낸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지만 충분히 그것이 이제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은근하게 원래 이제 이 정규영이라는 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 선생이 곡산 부사로 재직할 때 그때 그 곡산부의 아주 컸던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차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참묘주명에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들이고 또 다산 문집에서도 찾아내기가 힘든 내용들인 거예요. 이건 자기 집안에서 내려왔던 것이나 아니면 다산이 썼던 글 혹은 다산과 관련됐던 인물들이 썼던 글을 읽어야만이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문집 내용에 일부는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처음에 곡산부사로 가게 된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정조가 다산을 불러서 곡산부로 가라고 하고 곡산부 가서 잘 해결하고 오라고 하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갖다 쫙 정리해 주면서 다산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행정가다. 이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이 참으로 굉장히 다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내용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까지는 정조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의 인생에 있어서 이 책이 정조하고 같이 호흡하던 시절의 내용은 좀 소략소략하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정조가 죽은 이후서부터 그때 연보에는 바로 다산의 저작물들, 다산의 문집 속에서 나오는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산 생애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18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조를 만났을 때 18년, 유배 갔을 때 18년, 해배됐을 때 18년. 해배되고 나서의 이야기는 또 상당히 적어요. 많이 적은데 다산의 모든 그 학문적 공력들 이런 부분들은 유배 가서 18년 동안이었거든요. 그렇죠. 다산이 해배돼서 돌아와서 공부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구들 돈 벌어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없었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유배 중간에 제자들한테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또 지역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뭐 이런 것들이 다산한테 엄청난 저작물을 두게 했는데 그런데 참 매우 놀라운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새로운 논문거리라고 해서 논문 어제 막 저 리스트 들어가서 막 검색도 공개하시면 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어차피 뭐 나온 거니까 또 이 우리 국민 라디오 이거 듣는 분들이 진보적 지식인들일 텐데 남이 논문 쓰려고 주제 잡아는 거 뭐 이거 훔쳐가겠습니까?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다산이 기본적으로 남인이에요. 그죠? 남인인데 다산이 이제 그 정조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분명히 서학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남인이 크게 패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인 내부에서 공서파 즉 서학을 갖다가 공격하는 공서파들 뭐 목만중이나 아니면 이기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핍박을 받은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노론들한테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그건 뭐 명확한 거예요. 거기서 그 남인의 일부 세력들이 노론한테 빌붙어 가지고 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이 노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다산의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바로 노론 너희들이 정말 잘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노론의 세력인데. 그렇죠. 굉장히 그게 큰 이슈가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상례인 거예요. 상례.
그러니까 이 다산이 예. 상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글을 쓰거든요. 사실은 상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었거든요. 성호 이익은 상례의 대가예요. 그런데 진짜 이 상례의 대가가 누구냐? 우암 송시열이거든요. 이 우암 송시열이 상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암 송시열이 상례를 통해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복제 논쟁이었거든요. 복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효종이 죽었을 때 그 3년복을 입냐 1년복을 입냐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에 고산 윤선도하고 맞짱 까고 뭐 미수 허목하고 다 하고 뭐 이러다가 처음에는 이 노론의 입장으로 다 정리가 됐다가 효종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현종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서자냐? 체의부정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반전을 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왕이 둘째 아들이면 서자냐, 둘째 아들이어도 왕이 됐으면 무조건 종통으로 큰아들로 인정하는 거냐, 이게 바로 당시 노론과 남인의 핵심적 대결이었거든요. 그 측면에서 다산이 상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왕은 서자가 됐던 차자가 됐던 멀리서 데리고 왔던 무조건 왕은 정통이다. 왕은 무조건 장자다. 누가 되든지 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의부정이니 정의부정이니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노론들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미수 허목도 일부 실수하고 고산 윤서도 실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상례를 정리함으로써 거꾸로 기존의 노론들의 문제점들, 남인들이 핍박받았던 문제들, 여러 가지 정통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거예요. 일거에. 그 논문 나오면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니까. 빨리 쓰셔야 되겠네요. 그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네요. 그래.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김준혁 교수님의 논문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산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산의 여러 호 중에 사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용 29장에 백세이사 성인 이부록이라 여기서 따왔다는데요. 이게 백세 뒤에 성인을 기다려 물어보더라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본인의 학문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부럽다기보다는 세심히 읽어봐야겠다고 말하는 게 또 합당할 겁니다. 누구나 다산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산이 현대에 태어났다면 학자가 됐을까요? 교육부 장관이 됐을까요? 글쎄요. 정권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출세했겠지만 그 반대편에 섰다면 종편하고 부패 신분들의 십자포화를 받고 쓰러졌을 겁니다. 겁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선비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선비들은 있는데 현실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니까 비교할 부분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층 인사라는 분들의 행태가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예 한심스럽기만 하거든요. 민중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의 양심은 더욱이나 중요합니다. 법률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한탄만 했습니다. 이래저래 다산이 아쉽고 선비 정신이 절실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말은 바로 하고 살자고 주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